안녕하세요. 준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녹화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그렇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어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편하게 한국어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만일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한다고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예전에 제가 발표를 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말이 갑자기 빨라진다라며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끔 이야기를 하다 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녹화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말이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이 팟캐스트는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딱히 집중해서 공부하듯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 듣거나, 요리를 하면서 듣거나, 집을 청소하면서 듣거나, 숲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듣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잠들기 전에 듣거나 그냥 옆에서 누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어가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충분합니다. 한국어가 조금 더 편해진다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저도 부담을 갖지 않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로 부담을 갖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울 때마다 저도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거나 영어를 배우거나 독일어를 배울 때 팟캐스트를 듣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 말하는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걸 듣다 보면 듣는 귀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곧 끝나갑니다. 이제 한 해의 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년에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 계획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천천히 한 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바빴고 어떤 날들은 조금 한가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추억을 만들고 여러 기억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의 결혼식에 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결혼하는 친구 커플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제가 떠오릅니다. 왠지 모르게 감격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이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태어난 한 부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호수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를 탔던 기억도 납니다. 노로 나무배를 저어 호수를 떠다니고 물 위에서 가만히 누워도 있어 봤습니다. 배 위에서 점프를 해서 호수 안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쨍하고 해가 참 긴 날이었습니다. 호수에 갈 때마다 시간이 참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독일의 여름은, 제가 사는 독일의 여름은 해가 참 깁니다. 그 여름 시간들이 지나 지금은 겨울이네요. 다시 여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다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와 차를 타고 여행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디 갈지를 정하고 지도를 살펴보고 유명한 산, 유명한 절이 있는 곳을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100km, 2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산으로 차를 몰고 떠나갑니다. 그 산 위에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절에 가면 스님과 스님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고요합니다. 스님이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 불상 앞에서 절도 해봅니다. 그리고 향초를 하나 삽니다. 향초에 가족의 이름과 우리의 소원을 적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소원을 적습니다. 큰 소원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입니다. 향초를 켜놓고 난 뒤 절 주변을 걷습니다. 절 주변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걸어갑니다. 저 멀리 있는 어머니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다시 지금도 집에 와서 그 핸드폰 사진을 쳐다보곤 합니다. 지나간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10km 마라톤에 참여했던 기억도 납니다. 봄이었고 한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정도 달리기를 연습하며 마라톤에 참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평소에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국엔 달리기가 유행이죠. 그래서 참여한 건 아닙니다. 매년 참여해왔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응원해주러 온 사람, 참가하러 온 사람, 행사에 온 치어리더들, 심지어 제가 뛴 마라톤에는 DJ들도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뛰어나갑니다. 페이스가 빠른 사람도 있고 페이스가 느린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준비를 한 만큼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 페이스보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마라톤 뛰는 길에 치어리더들이 응원을 해줍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박수를 쳐줍니다. DJ도 나와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나죠. 마치 내가 대단한 운동선수가 된 마냥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10km를 50분 정도 뛰었던 것 같습니다. 뛰고 나면 막 숨이 헐떡대고 지치지만 끝까지 완주했을 때 느껴지는 작은 성취감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매년 뛸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또 마라톤을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봄에는 지중해, 터키에 있는 지중해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살고 있죠. 터키에 있는 지중해 마을에 가서 2주 정도를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가를 2km, 3km 산책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면 해가 떠오르죠.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마을 주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터키 사람들이었는데 저 혼자 관광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곤 했는데 밝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기억납니다. 작은 마을이어서 그랬는지 지중해여서 그랬는지 사람들도 참 밝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 공기는 참 맑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그렇게 2, 3km를 아침마다 걷다 보면 머리가 참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지중해 음식들도 맛있었죠. 친구들과 조용히 보낸 시간들도 좋았습니다. 단골 커피숍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주인 아저씨도 참 손님들이 그 시즌에 별로 없다 보니 우리에게 키를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그 커피숍에 가서 문을 열고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니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요. 가끔 생각해보면 뭔가 늘 부족한 것만 같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못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의미에서 연말을 축하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진짜 큰 공연이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고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크리스마스 연주곡들을 연주했습니다. 가만히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 되는 음악 공연을 듣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갔구나. 시간이 참 빨리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참 바쁘게 살았구나.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연장에 와서 연주 단원들이 연주해주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있다 보면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살까 생각했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여러 상점들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향초를 샀습니다. 향초를 고르면서 이 사람이, 향초를 받는 사람이 이 향을 좋아할까? 이 초를 켜는 순간 마음은 편해질까? 마치 절에다 향초를 킬 때처럼 말이죠. 이렇게 연말에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감사해하고 작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잠깐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이 90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은 두 분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굉장히 일방적인 소통이 됩니다. 잘 지내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하는 저, 그리고 잘 지내라는 말을 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렇게 2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통하죠. 감사하다는 말은 꼭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안 했다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 말은 과정이 조금 힘들거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마지막이 좋으면 전체가 좋게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죠? 어쨌든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되도록 잘 마무리하고 좋게 마무리하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겠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새해에 대해 얘기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